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본 영상은 추세기 반영 투자 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미국의 CPI 내용과 그 다음에 FTX 관련 핵심 내용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CPI 8월물이 조만간에 나오게 되는데 아무래도 CPI가 3분기 7월, 8월, 9월 달까지는 아마 연속적으로 조금 여기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끈적끈적한 형태로 아마 갈 확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9월 달 때까지는 그래도 7월, 8월, 9월 코로나 봉쇄 완화 조치도 했고 그걸로 여행 부분도 상당히 많이 풀렸고 그거에 따른 반사적 소비 패턴이 나왔다. 라고 보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일단 좀 더 지켜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9월 넘기고 11월 달에도 과연 어떤 분위기가 나올지 좀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이번에 주요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코인베이스 프라임 기간 전용 웹 3.0 월렛을 출시를 했고 그 다음에 SEC 위원장은 독보적으로 암호화폐 업계 반대 입장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SEC 리플 그레이스케일 항소시 법원에서 참패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구독자님께서 CBDC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이번에 취약계층 지원금으로 CBDC 화폐 선별형 복지 마중물이라고 해서 이제 다음 달에 나온다고 하는데요. 선별 복지 절차 단순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중개업체를 끼지 않고 이제 다이렉트로 꽂아줄 수 있고 편하게 하니까 행정 비용이 확 줄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개업체들에 따른 불만이 좀 많이 나올 것 같고 그게 아마도 또 시민단체 쪽하고도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현금 없는 사회 구현, 지역 경제 활성화, 이거 현금 없는 사회도 뭐 비용 코스트 비용 줄이는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완전 감시 논란,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에 변화되는 이 단계에서 왜 취약계층 먼저 했냐? 취약계층은 돈이 많이 부족한 부분도 되겠지만 반면에 어떻게 보면 이 취약 계층 안에서도 고령자 부분에 따른 이 활용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확인해 보고자, 그리고 정말 이 취약계층들이 이런 복지를 썼었을 때 어느 쪽에 어떻게 보면 이런 상품권이나 이런 쪽을 어떻게 썼는지 옛날에는 좀 확인하기가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이걸 리얼 타임으로 이제 매번 확인이 가능하니까 복지비의 투명성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럼 저 같은 경우에도 세금을 낼 때 불만이 별로 많았는데 이제 지금은 더 많이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감시적 논란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코인 펀딩 비율과 비트코인, 이더리움 전체 거래소 청산 맵은 현재 시장의 심리는 최악,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 약세 베팅이 압도적이다. 그리고 총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1조 달러 아래로 떨어진 점이 이번 계기에 약간 좀 안타까웠다. 그 시발점은 이번에 FTX 관련 법률 서류상 핵심 내용이 나왔는데요. 고객 클레임 수가 역대 최대 160억 달러를 찍었고 보유 자산도 보게 되면 70억 달러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암호화폐, 현금, 기타 상품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APT 부분과 나머지에 있는 코인들 좀 타격감이 나올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이제 어차피 결과론적으로는 뭐 어차피 판매하는 건 사실이니까요. 판매한다라는 사실이 확실시가 거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뭐 퍼드가 중간에 왔다 갔다 하지만 내 알트코인의 충격이 더 클 거냐 더 적을 거냐 요 차이만 있을 뿐 어차피 여기에 나오는 물량은 어쩔 수 없다 라고 보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9월 중에 미치는 영향 강도가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거래량이 별로 안 나왔었을 때 이제 약간의 약세 쪽으로 변화되는 추세를
확인하는 구간으로 변경이 되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FTX 거래소의 홍보를 위해서 인플루언서 지급한 수수료 리스트도 나와준 게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유명 스타들에게 돈을 많이 좀 하면서 홍보를 좀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로 봤을 때는 잘했다. 근데 지금에 와서 비용을 너무 남발한 거 아니냐. 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재무 건전성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도 홍보를 저렇게 많이 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냐, 이런 질타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남아져 있는 일정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자산 처분 승인 관련 법원 발표 오늘 나오죠. 그리고 이번에 스텔라 브랜드 관련 발표, 그리고 CPI, PPI 일정도 같이 나오게 되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민단체 쪽에서 이번에 카카오 고발한다 라고 나왔는데요. 그 이유는 클레이튼 관계자 임원들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상 횡령배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되어져 있고, 이 책 관련되어져 있었을 때도 블록미디어와 그리고 그 병창호 씨가 같이 책을 이번에 낼 거라고 합니다. 그것도 상당히 논란이 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이번에 이제 아비트럼도 아무래도 고래가 이번에 두 고래가 던지면서 이번에 좀 더 많이 내려갔는데요. 이것도 뭐 이번 형태에 있어서 이제 방향성이 별로 좋지 않을 걸 예측을 하고 어느 정도 또 던졌다 라고 볼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 펀드 보유량이 감소를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자산 운용사에 보유하고 있는 코인이 총량이 30개월의 최저인 68만 4,435 비트코인으로 감소를 좀 보여주었다라는 점이 좀 아쉬웠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심리적 변화와 이제 차익실현과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좀 이루어졌다라고 명기가 되어져 있는데, 아무래도 요 시점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더더더 선호하는 현상으로 좀 탈바꿈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바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근래 돼서 한번 보니까 이제 10월 20일과 11월 20일 바닥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요 시점에서도 이제 추가적인 소식이 나올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죠. 10월 13일 10월 말까지 GBTC 현물 전환 항소권, 비트코인 현물 재심사, 이도 현물 ETF 심사가 몰려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ETF 또 실망 부분이 또 나오면서 또 오히려 여기에서 또 마운트콕스 내용까지도 같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조금은 어렵지 않겠냐라고 보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9월, 10월 원래 좋지 않았던 달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보시기 바라겠고요. 요즘 분위기가 당연히 요즘 이제 유튜브 보면 누구는 구독자가 조금 더 늘고 누군가는 구독자가 좀 줄는 형태가 나와주고 있지만, 여러분들 역량을 다시 한번 거울 효과, 미러 효과로 내가 정말 이쪽에서 진짜 제대로 할 거라고 하면 돈을 많이 학원비처럼 많이 투자를 해서 자기 자신한테 많이 투자를 해서 해야 됩니다. 감성은 다 도려내고요. 오로지 그냥 컴퓨팅 매매하는 것처럼 추론학습과 반복학습을 겸용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트레이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트레이닝에 최적화가 되냐 안 되냐의 마의 곡선은 제가 보기에는 빠르면 1년, 늦어도 2년 안에는 성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안 나오면 그건 자기 적성이 안 맞다라는 거예요. 직업의 적성이 자기가 현실적 부정을 해봐야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직업의 적성이 안 맞는데 난 이 직업을 계속 할래요 하면 시간만 낭비될 뿐입니다. 이걸 성인이 되면 누구도 이야기를 해주지 않죠. 이야기를 해줘봐야 욕밖에 안 먹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진짜 해도 마의 2년을 넘기지 말고, 그 다음에 내가 그나마 좀 여유 있고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최장 5년까지도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좀 그렇고요. 그리고 기복이 있으면 상승 기복을 크게 탔으면 하락 기복도 크게, 고통적인 부분도 제가 이걸로 밥벌이를 할 거니까 이걸로 인해서 진짜로
버틸 수 있는지도 본인이 직접 한번 필드에서 계속 보고 있어야 됩니다. 괴로운 거 뻔히 아는데 눈 감고 있어야지, 어디 잠깐 좀 휴게실에서 좀 피해 있어야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힘들어도 힘든 과정을 다 겪어보고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하고, 나는 여기서도 최대한 많이 안 깨지고 부러지지 않고 청산도 안 당하고, 그래야 트레이닝에 있어서 그래도 한 고비를 넘겼고 투자에 있었을 때도 자기만의 투자 철학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수적인 지루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냈던 이유는, 업비트 돈줄된 K뱅크 대출 60% 이상이 B2 2년간 8.5조입니다. 물론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자, 대출의 60%인데 여기서 일부, 진짜 제가 많이 쳐줘도 일부 30% 정도는 부동산 대출 잠깐 쓰긴 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K뱅크가 금방 막혔습니다. 그래서 신용대출밖에 안 나옵니다. 물론 그 신용대출로 이제 어떤 주식 투자, 코인 투자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K뱅크는 업비트의 연결성이 좋잖아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는다라고 해도 30% 정도를 잡는다라고 해도 거의 4조 원 정도 잡아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번 형태에서도 이 B2 영향이 생각보다 컸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가 봐도 진짜 너무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본다라고 해도 사람들이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일단 미래에 있었던 돈을 썼기 때문에 갚아야 되는데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멘탈도 터지고 뭐 할 건데, 여기에서 반복된 실수를 안 할 거라고 하면 이 고비를 어떻게 보낼 거냐, 이걸 현실적으로 흘러가는 대로 내가 그냥 쳐맞을 거냐, 이 차이에 따라서 여러분들 한 단계 더 성장할 거냐 못할 거냐,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구간 때 맨날 비아냥했던 건 돈이 들진 않죠. 사람 뭐 비만하고 비판하는 건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돈을 꽂아줘 주진 않아요. 예. 여러분들의 악행은 누가 만들어내냐면, 저는 레퍼럴을 또 나쁜 새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래소와 레퍼럴 애들에 따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돈 셀프 레퍼럴 해요. 예, 저한테 뭐 그런 거 하라는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요때는 비아냥하고 그렇게 시간 낭비를 많이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현실적 부정관계가 와서 잘 안 사게 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과거 18, 19 시즌에도 그랬고요. 마찬가지로 요 기간이 21년도 때 많이 썼고, 그 기간이 1년이 넘어가려고 하니까 이제 미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요 시점을 내가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니까요. 요 기간을 어떻게 보냈냐, 어떻게 극복을 했냐, 그리고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여기에서 성과가 확연하게 달라진다고요. 즉, 이 차트가 등산이라고 본다고 하면, 내가 등산을 이걸 이 패턴 말고 이 등산을 역행으로 본다고 하면, 여기에서 여기가 정상이라고 치면 여기가 중간 과정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미 중턱까지 왔는데, 이 중턱에서 완봉을 하려고 하면 이 고통이 숨이 탁탁 막혀요. 탁탁 막힌다니까요. 그래야 이 맛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맛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상승에 있는 이 맛을. 근데 여러분들은 요 맛을 딱 거의 끝에, 어떻게 보면 영화의 거의 이제 엔딩 크레딧 뜨기 직전 구간 때만 딱 그 시점의 맛을 잠깐 보았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뭐 진짜 뭐 엔도르핀, 뭐 도파민 다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게 뿜어져 나오는 그 시점 대비보다는 요 기간이 있어야 그 기간도 있는 거예요. 그 기간을 빼고 본다라는 건 어리석하고 바람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간이 벌써 중도까지 온 겁니다. 기간으로 따지면 나머지 이제 완봉하셔야죠. 그러니까 즉 이 기간도 내 자기만에 있는 노하우로 잘 견뎌내시고 기다리다 보면 더 좋은 날이 나올 겁니다. 근데 내가 무엇을 들고 있냐가 중요하겠죠. 즉 시총이 높은 알트코인들도 어차피 문제적 소지가 나올 수 있겠지만 어차피 생존만 되어져 있으면 어찌저찌 다시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내가 심리적으로 잘 극복을 할 수가 있냐가 여기서 관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사람의 심리가 되게 재밌어요. 예. 남을 깎아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노력은 어느 정도 했는지,
그리고 자기의 노력 대비 안 되는 것도 분명히 성인이 되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걸 분명히 알 겁니다. 근데 그걸 내가 인정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도 성인이 되면 약간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